질문자께 질의할게요. 업무 배정 명령을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업무 배정 명령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검장께서 했는데 왜 대검 차장이 우리 윤석열 여주지청장한테 전화합니까? 대검 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모릅니까? 제가 알지만 저 대검 차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 어떻게 협의를 했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윤석열 지청장은 그 우리 지검장한테 받은 거는 기억이 없고 대검 차장한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다 이렇게 지검장이 이야기하니까 모순이 아니냐 그겁니다. 아까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구두로 통보된 것은 대검 차장님이 구두로 통보하셨다는 말씀이고 이 서면으로 통보한 그게 좀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검 차장이 서열상 높은데 우리 중앙지검장의 업무를 대검 차장이 그걸 통보합니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물어볼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불이행이 뭘 지시불이행이라는 겁니까? 아까 지시불이행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이 네, 간단하게 하세요. 나왔습니다만은 영장 청구하지 마라. 정상적인 보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결재를 정식 결재를 거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시고 그 다음에 또 기본 지시가 있습니다. 기본 지시는 위임 정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지시. 예, 아니 그래 알겠으니까 제가 물어본 게 좀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 지금 예. 틀린 게 그동안 윤석열 지청장은 수없이 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한 게 보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 지금 처음- 이야기는 그날 처음 이 보고였습니다.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트윗이 지금 문제의 그 375개의 계정이 발견된 것을 보고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다 어쩌다 일단 보고한 것은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한 것은 맞는데 다시 지시불이행이라는 것이 보고는 맞지만 왜 내가 영장 청구 승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했냐 이게 지금 지시불이행이라는 겁니까? 보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과 또 검토를 시켜주지 않은 채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건 관련해서 체포영장 청구할 때 예.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습니까?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추가로 물어보니까 국정원 직원법 위반했나요? 아니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국정원법에 사전에 구속할 때는 국정원장에게 통보를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통보고 체포일 때는 통보가 아니고 체포는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은 구금과 구인으로 돼 있고 구금과 구인은 체포나 형사소송법상 의미가 설은 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언제든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 구속과 여지가 있는 자,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체포와 구속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우리 윤석열 지청장은 좀 앞에 나와 주시고 계속 우리 묻겠습니다. 나올 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중앙지검장께서는 정말로 본말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임 정결 규정 안 좋았지만 위임 정결 규정에 맞게 부장이 결재해서 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이 오히려 외압을 막기는커녕 수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게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청장이 탓을 돌리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사표 운운 또는 야당 운운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니 그 단어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집안에서 그야말로 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한 얘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할 생각은 예, 우리 윤석열 지청장께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거보다는 우리 서울
지검장님, 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 그 정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측장님께 물어볼게요. 일단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55,689회의 트윗과 리트윗이 있는 것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맞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원 쪽에 수사 기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이 촉수가 많아서 그리고 정보기관에는 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 그 7월 달에도 그 국정원의 그 IP 추적을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몇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 게 나왔다? 예. 네, 그때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는 알리질 않았습니다. 네, 사후에 알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유출의 의심이 간다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할 때 법무부 장관도 관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6월 달에 6월 14일인가요? 검찰 수사 발표할 때 외압이 있었다 했는데 6월 달부터 외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또는 외압이라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도 포함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설득은 법무부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실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그 어떤 기소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대검 공안부가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게 본질이 뭔지는 몰라도 어떤 하나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수사팀의 검사가 네. 이복경 검사가 2%에 한 8가지 정도 외압의 사유를 쏟아냈는데 그것이 다 수사팀 검사나 우리 윤석열 실장이 느끼는 외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또 이복형 검사가 언제 가을에 올린 거는 저희가 느낀 것에 대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러이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저희가 직접 느낀 것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그 문맥상 아예 아닙니다. 네. 네네 그런 취지입니다. 검찰청 2013년 1월 7일 날 개정되고 시행된 위임 정결 규정이 도착했는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여기 정결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구속영장의 청구 및 기각,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장 결재를 받게 돼 있고요. 일반 사건은 차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청구 및 긴급 체포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차장 전결, 그리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부장 전결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윤 팀장님, 네. 방금 유 위원장님께서 위임 정결 규정을 읽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체포영장의 청구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은 차장 전결, 그 외에는 부장 전결입니다. 근데 지금 수사팀장님께서는 이 사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차장급으로
차장급이시죠. 이 사건에 그렇죠.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보더라도 본인이 전결권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이 체포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스스로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검사장님 그 말씀이 뭐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한은 최대한 검사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통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팀에서는 뭐 이 사건이 너무 많은 이런 그 트윗글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건 뭐 신속한 수사가 정말 불가피하지 않느냐 검사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정무적인 어떤 이런 그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을 감내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 댓글 나오면서 이게 저는 잠깐 좀 한 2, 3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검사장님 이제 재가를 안 받고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 수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직무 배제 결정이 난다든지 또는 다음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제가 처음부터 전혀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공소장도 아무런 죄가 없이 직무 배제 결정에는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는 식으로만 서울지검 브리핑이 안 나갔어도 저는 모든 것을 제가 그냥 안고 제가 그것을 제 판단에서 한 것은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한데 검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검사장님께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되는 게 아니냐 또 대검의 간부님들이나 또 이게 법무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장관님 또한 이게 편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규정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내부에서 이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책임이라든지 비난 이런 거는 제가 다 감수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결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만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이 수사 자체가 전부 이게 절차를 위반한 이게 법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게. 저희가 내부에서 검찰이 역사 전통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서도 엄연히 주인검사가 있고 결재자가 있고 또 요새 검찰은 결재자 이외에 사전 승인 제도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어떤 인사상 책임을 지고 내부에서 좀 혼나고 좀 야단 맞고 이러는 것이지 위법은 아닙니다. 내부 저희 규정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은 제가 감수를 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저와 이 후배들이 한 수사가 이게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검찰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올 개체가 아닌데 그런 걸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저희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 상급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급자, 그러니까 주임 검사가 있고 사건의 주임 검사의 상급자인 전결권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아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치 이 상급자가 그 지청의 장인 중앙지검장인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급자는 직상급자도 있고 또 그 위에 차상급자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앙지검의 검사다 그러면 소속 부장 차장뿐 아니라 검사장의 지휘 감독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15일 저녁에 지검장이 이제 보고서를 들고 가서 설명을 했을 때 야당 조우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로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 말씀도 참 사실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이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수문을 돌려주라, 직원을 돌려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으로 직접 전화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박형철 부팀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건너서 들었는데 중앙지검장의 지시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검사장님 지시라고 이렇게 해서 받았고요. 저는 이제 뭐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다시 건의를 또 올립니다. 그래서 검사님 이건 아니고 이건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위중한 사람들은 또 하룻밤 재우기도 하고 또 뭐한 사람은 구속도 할 수 있는 구속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또 말씀도 이 지시라고 하는 게 한 번 내려면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박형철 부장이 아무래도 이제 제 방과 검사장님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검사장님께 이거는 오늘 보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두 명 정도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수도 있다. 하니까 보고를 좀 드려줘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오고 직원을 석방하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저 자신도 이런 증언을 서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기관 증인이 아니면 오늘 나오질 않았을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아까 윤석열 지청장 적어도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검찰 사무보고규칙 위반 운운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모욕적인 가로치고입니다. 하지만 않았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에 대한 명예 문제보다도요. 개인에 대한 명예라면은 제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이 수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한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도 수사를 후배들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저는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알 수 없고 저는 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 2차장 맞죠? 제가 하여튼 보도가 난 제가 것을 보고 기자들 티타임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 더 묻죠. 특별수사팀에 대한 또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진상조사팀이 꾸려졌는데 2차장과 공안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장은 이진한 차장이고요. 공안부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장은 박형철 부장은 특별수사팀에 파견 나와 있으니까 공안 1, 2부장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로 진상조사팀이 꾸려진 것이 적절합니까? 합당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5월 말 6월 초에 공선법 적용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보고서를 2주 이상 걸려서 작성해서 보고했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무부 보고서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검찰에서 중요 사안은 그러면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누가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게 법무부의 수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맞지요? 장관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그 밑에 이제 법무부 실무자들이 그래서 실무자들이 2주 이상 걸려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2주 이상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보고하면 또 질문이 오고 이런 식의 피드백이 한 2주 정도 계속돼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중에 제 질의에 외압이 수사 초기부터 있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월 초에 한겨레 신문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특히 문화일보 기사에 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장황한 내용이었고 상당히 오랜 동안
통화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화한 사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기자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외압의 내용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됐고요. 의원님 잠깐 예, 그러십시오. 그거는 이제 수사 발표 바로 직전에 했던 통화인데요. 제 뜻이 좀 잘못 전달이 된 것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 기자한테 얘기한 말의 취지는 네. 이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자꾸 뭐 정확한 우리 수사 발표도 보질 않고 또는 수사팀의 브리핑도 없이 계속 이렇게 선거법은 안 된다 또는 뭐 어쩌다 이런 식의 자꾸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제가 곧 이제 수사 발표를 하니 그거를 보고 이제 기사를 써달라. 이제 뭐 검찰을 걱정하는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 취지고 정도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네, 지청장님, 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 근거 규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사실상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청장님, 네. 없잖아요? 근거 뭐 규정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시발단의 윤정은 목사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번에 수사하면서 자, 윤정은 시발단이 목사의 아니죠. 시발단 네.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 10개 계정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넣고 구글링한 결과 서로 같은 글을 넣고 RT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뭐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는 누들누들입니다. 누들누들은 누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마 절반 정도는 알 겁니다. 그 누들누들과 시발단, 새누리당 선거 조직이었습니다. 그 시발단이 서로 동일 내용을 가지고 RT를 사이좋게 주고받은 것이 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이 트위터에 55,689건의 트위터 내용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국정원직원법은 6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소위 중앙정보법으로요. 거기에 말하는 직원에 대한 구속 시 사전 통고 의무, 사망의 수사 개시 시 즉시 통고 의무는 입법 취지가 이겁니다. 인권 보호 조항이 아니고 성실하고 능률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헌법에 영장주의와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 제도는 헌법상의 규정입니다. 국정원 직원법은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인권 조항이 아닐 뿐더러 헌법의 하위 규정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팀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관 중앙지검 전결 규정은 법령이 아닙니다. 맞죠? 법령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법령이 아닙니다. 내부 준칙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예. 네, 행정규칙.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준칙에 해당합니다. 예, 행정규칙 맞습니다. 자, 왜 본인이 직무 배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통고와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판사에 의해서 뭐 저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강제 수사 이외에는 그야말로 또 검사의 재량권이 없는 이런 상황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서 혐의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 검사의 의무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에게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부의 그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기각 안 되고 100% 이렇게 발부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저도 좀 많이 놀랬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구나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급박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미국과의 수사 공조 수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윗 본사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그 기계적이고 디지털 포렌직의 기술이기 때문에, 테크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고 또 국정원도 설득을 하기에 따라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정도의 어떤 증거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국정원으로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검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장님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으신데요. 물론 미국 투입 본사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뭐 원본을 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미국 투입 본사가 갖고 있는 서버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사팀은 알고 있었고 검사장님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일 것이고요.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설명 나중에 또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욱 총장이 9월에 떠나고요. 그때도 조 검사장이 그렇게 수사에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느냐? 아까 그 보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국정원 수사를 총장님 계시고 뭐 떠나시고 난 직후에도 검사님이 저희 수사를 많이 도와주신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이 국정원 수사를 뭐 회방 놓으신 게 아니고요.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도 네, 좋습니다. 저희들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번 그러면 사안이 워낙 이게 파급효가 네, 크다 보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이게 지금 국정원이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 네. 기관이죠. 지난 5월, 6월에 수사하실 때도 국정원이 대단히 많은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은 장관을 통해서 총장을 통해서 검사장을 통해서 수사팀에까지 왔을 텐데 그때는 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 조 검사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많이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가 많았는데 그때도 뭐 저희 수사팀을 적극 그러면 도와주셨습니다. 검사장께서 이렇게 조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치적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이냐? 손 떼라, 석방해라, 압색 돌려줘라. 이건 수사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막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검사장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건이 더 어려웠습니까? 지난번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공선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까? 공선법 적용했을 당시가 훨씬 더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뭐 소위 말하는 절차를 밟아서 법무부, 대검, 법무부 다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이번은 차라리 그때보다는 덜합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데까지 이번에 일단 시간이 짧게 걸렸기 때문에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 조검 사장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는 소문이 바다한 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6월 19일이 선거법 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초에 기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에 기소했죠. 네. 다 불구속했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거의 다 기소유예했습니다. 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압력의 실체는 누굽니까? 황교안 장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압을 좀 느꼈다고 하는 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검토를 너무 좀 과도하게 시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지, 글쎄 이거를 뭐 외압. 황교안 장관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번 법사위에 나와서 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윤 지청장, 수사팀장은 이런 것이 수사 지휘가 아니면 뭐가 수사 지휘냐는 얘기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 지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수사지휘라는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 지휘 한 거죠. 글쎄 뭐 그건 서로 용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박상도 수석의 전화는 받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유해 상관들이 지검장이나 차장이나 다른 사람이 또 대검의 간부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뭐 제가 들은 사실 없습니다. 박원동 수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박원동 수사는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글쎄 뭐 그거는 현재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수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수사팀이 이제 그 6월 14일 날 기소 이후에 계속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공판도 하고 이런 사이버 계정 추적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서울지검 이 특별수사팀에서 갖고 있는 또 국정 관련 그 고소고발 사건 등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더딘 편입니다. 박원동 국장은 출국 금지돼 있는 거죠? 지금은 해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됐습니까? 네. 그럼 수사 안 한다는 얘기네요? 도망가 버리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뚜렷한 혐의가 없이 장기간 그 출금을 해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서 혐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하여튼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소장 유출된 거 아시죠? 공소장 유출 누가 했습니까? 어떤 공소장? 6월 14일 공소장 유출된 거예요. 공소장이 아니고 수사 발표 날에 글쎄 저희가 조선일보에 그걸 가지고 대검 감찰부에서 유출경위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뭐 검찰 내부 유출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어떻게 유출되는지 그러면 법무장관이나 청와대라는 결론인데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안이 안 됐어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이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까? 글쎄 막 그것도 이미 다 귀가한 마당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번에 증언을 하지 말도록 압박을 했고 그것을 문건으로 남겨놨다고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 이 문건을 바탕으로 국정원장 수사 가능합니까? 글쎄 뭐 지금 제가 이제 팀장에서 이렇게 그만둔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 설득에 법무부를 설득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왔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2주 이상 걸렸습니까? 그 정도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진우덕 의원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의 질의 중에서 이번 추가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중 이번보다 더 유중한 사례가 없다라고 봐서 그 책임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난 6월 달에 공소 제기한 사건은 인터넷에 댓글을 1970글을 달았다는 거하고 또 찬반 클릭을 1711을 달았다는 내용이죠. 네. 그거에서 비춰봐 이번에 공소 제기된 트위터 글은 총 55,689건으로서 그때와 비교해서 수량적으로도 한 15배 정도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이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폭발력이 더 훨씬 클 것이다 라고 보는데 수사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동감입니다. 그 내용을 지켜보더라도 욕설, 허위사실, 지역감정 조장, 종북무리, 박근혜 후보 찬양 옛날보다 질적으로도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사팀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 부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를 무한 리트됐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1초 간격으로 수십 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 리트윗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사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리트윗을 쓴 것들이 어떤 건지 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게 있는 거로만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권한이 없고요. 이제 후배들이 그 부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홍보를 해놓은 걸 보면 이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 대책반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일부 의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이번 트윗에 올린 길이 5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확인한 글 2,300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가 있는 건 2,300건에 불과하지 않느냐. 나머지 5만 6천 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이건 무죄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수사팀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향후 법정에서 입증할 문제니까요. 네. 자신이 있습니까? 뭐 검사들이 잘 입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처리하거나 다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다 하는 언론이 나오는데 지금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법리 검토를 충실하게 하고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대검찰청 공안부 도덕연구관들이 트위터 글에 대해서 공소법 및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재검토 중이라 하는 건 사실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 도덕연구관들이 이 공소 제기한 트위터 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및 국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보도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르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저는 이 국감 준비하면서 들어올 때까지는 지금 듣지는 보지를 못했다. 이 차장 제가 질의한 사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검 소관사항이라서 공안부장도 있고 공안기획관도 있고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가 차려져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대검이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대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중앙지검은 모른다. 이게 말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부인하지 못하는 걸 보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런 의뢰나 무슨 그런 검토 요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따 저녁에 다시 통계될 때까지 대검 공안부에서 이러한 공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설령 이 특별수사 팀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팀장이 그 소속인 박영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선거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수사팀 검사들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검 공안 검사들을 동원해서 만일 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행해지면 특별수사팀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일부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어제 윤성현 수석부대표가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뭐 2333건 또 어떤 거 뭐 이 공시장 변경을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거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런 수사기밀 답변해 주세요. 트위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 도대체 어디서 파악하는 겁니까? 저는 그 언론 보도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수사기밀 유출 여부는 감찰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유출 여부도 확인해 볼 것이고 또 뭐 무슨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검찰이 공수장 변경 취소를 검토한다. 트위터 글 중에 2230건만 직접 증거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여당 실대 의원한테 이쪽에서 좀 올리지 않으면 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서 어떻게 유출되는지 일단 저녁 질의 시간에 다시 답변해 주시면 전에 이 원세훈 원장의 트윗글 지시와 관련된 것이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그 민주당이 공판 과정을 쭉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 원세훈 원장의 트윗글 관련 지시에 관한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트윗은 지금 어떤 트윗 계정과 그 글이 있었느냐만이 문제고 그 원세훈 피고인부터 이제 실무자들 사이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슈와 논지에 따라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소는 댓글만 했지만 트윗 부분도 법정에서 다 신문을 했고 필요한 자료도 제시가 돼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댓글 사건 기소 과정에서 수사 발표 6월 14일 수사 발표 당시에 보면 새누리당의 권영세 서상기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김용판 박원동과의 이 수사 전화 통화 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왜 재판장에서만 밝혀졌죠? 그래서 저희가 통화 내역은 법정에서 일부 비공개로 저희가 증거 차원에서 냈고요. 정황 증거 차원에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게 수사 발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의아하고 좀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용건 검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윤 청장도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오는 것이 별로
좀 없었다는 지금 검사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재판장에서는 이 수사 통화 기록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재판 말미에 거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그것도 판사가 아마 요구해서 이게 밝혀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사에서 무슨 증거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의 통화 내역을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법정에서의 통화 내역 법정에서의 통화 내역이 아니고요. 12월 그 대선 즈음에서 김용판, 박원동, 서상기, 권영세 이 사람들이 통화한 통화 내역이 법정에서 이게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왜 이것이 수사 발표 때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 수사를 했고 거기서 단서를 찾으려고 애를 아니 썼습니다. 전화 통화 내역이 밝혀졌는데 무슨 단서를 찾는다는 게 그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화 통화 내역 그 자체가 법정에서 이런 전화 통화 내역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검찰이 이걸 밝혔거든요. 근데 무슨 단서를 못 찾았다는 그런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지금? 아니 제가 가는 거는 그 박원동 국장을 조사했습니다. 박원동 국장을 조사했냐 안 했느냐의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좀 약간 그 긴장을 하셔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박원동 국장을 조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통화 내역과 관련된 부분을 왜 6월 14일 기소하고 수사 발표했을 때는 밝히지 않다가 법정에 가서 뒤늦게 밝혔느냐는 게 제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검사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많은 통화 내역들을 기소 후에도 계속 추적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법정에 일부 정황 자료로 제출한 그 통화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그 기소 전에는 아직 파악이 다 안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발표가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요. 네. 통화 내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워낙 많은 내역에서 통화 내역이라는 건 신청하면 주는 거고요. 이거를 뭐 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첫째. 저희가 낸 자료는요. 네. 그 수백만 건의 그 통화 내역 중에서 소위 그 트레이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해나가는 건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법정에 제출된 것도 그 발표 전에 수사 발표 때는 아직 안 나왔던 거고 또 가사 일부 나온 거라 하더라도 그 통화 내역 자체는 어떤 그 법정에 제출할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 발표 때는 발표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네 분이 통화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이미 올 1월 달에 저희 민주당의 제보로 들어왔고 이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수사 발표 당시에 이것이 외압에 의해서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문건을 무혐의 처리하셨어요, 검사장님? 네, 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혐의 처리하려면 국정원의 원본 서버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국정원의 원본 서버를 확인하려면은 국정원의 협조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하거나 국정원의 협조를 받으려면은 그 문서가 국정원 문서라거나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데 이 국정원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국정원 문서가 아닌 증거가 나와서 거기서 더 진행을 하기가 그러니까 곤란해요. 국정원에서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수사도 더 이상 못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국정원 문서는 국정원 문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던 것이고 국정원은요, 국정원 원본은 밖으로 유출할 수가 없고 복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나와서 메모하는 형태는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그 형식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문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서버에 이러한 똑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이것이 정확하게 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국정원 서버조차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에서 살인사건이 나도 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사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검사장님이 오전에 검찰은 법치를 하게 해달라. 국회의원들은 정치나 국민을 바라보고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여당에게 유리한 것인지 야당에게 유리한 것인지 수사해보지 않고 사전에 판단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 팀장이 보고했을 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검사장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두 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하늘은 알고 있겠죠. 하늘은 알고 있겠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글쎄 가족까지 동원하실 그런 답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한테 진행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성질내고 그렇지 않은 얘기하면 가만히 있고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예.